광주 시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중 보행로가 없는 곳은 약 15%. 지난 5년간 광주 전남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만 무려 162건으로 1명이 숨지고 179명이 다쳤습니다. 불법 주정차, 불법 적시물. 이름만 보호일 뿐 속도 제한 외에 다른 위험성에 대해선 별다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정입니다. 학교 주변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돼 있는데 막상 통제되는 거는 이제 차량의 속도 부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주변에 뭔가 이런 그 건축이라거나 뭐 도로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좀 썼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데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점으로 흔히 거론되는 불법 적시물, 불법 주정차 외에 또 다른 의외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주의 한 초등학교, 학교 앞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에 학교 앞을 찾아가 보니 많은 학생들이 이 육교를 건너서 학교로 향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아이들 머리 위로 너무나도 가깝게 전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 평균 키인 제작진이 손만 살짝 뻗어도 닿는 위치. 도대체 이 전선이 왜 여기를 지나고 있는 걸까요? 인근 가게 상인은 이렇게 위험한 육교를 수년째 방치 중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충분히 닿아요. 특히나 우산 쓰잖아요. 어른도 다지만 우산 쓰면은 저게 그냥 가면은 그렇게 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특히 비 오거나 이러면 우산을 쓰고 가면 특히나 애들이잖아요. 막 이렇게 우산을 어디다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기 보면서. 제작진은 안전진단 전문가와 함께 전선의 높이를 측정해봤습니다. 측정 결과 높이는 1.8m. 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데서? 아니요, 좀 보기 힘듭니다. 보통은 이제 사람 높이보다 높아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이상을 이제 보통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지금 낮게 있어서 위험하다고 지금 판단은 좀. 안전진단 전문가조차 보지 못했다는 희귀한 케이스. 그렇다면 이러한 전선들은 규정상 어느 정도 높이에 설치돼야 맞는 걸까? 한국 설비 기준에 의해서 보면 도로를 횡단한 경우에 5m 이상 이격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횡단보도가 있었을 때는 노면에서 3m 이상 이격하게 되어 있죠. 규정에 따르면 고압 가공전선은 지면에서 6m 이상,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3.5m 이상 이격해야 하며 통신선은 지면에서 5m 이상, 횡단보도가 있을 경우 3m 이상 이격해야 합니다. 여기서 횡단보도란 설비 기준상 육교를 뜻합니다. 현재 문제의 전선은 통신선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통신선이라면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걸까? 통신선인 경우에는 사실은 전기 자체가 48V 이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만져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고압 가공 전선과 접촉이 됐었을 때는 똑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거죠. 전류가 낮은 통신선이라 할지라도 고압 가공전선과 맞닿을 경우 똑같이 높은 전력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육교의 위험 요소가 전선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데 일단은 너무 연식이 많이 돼서 그런지 녹슨 부분도 많고요. 그다음에 울퉁불퉁한 것도 많고 걸어다닐 때 소리도 나요, 심지어. 그리고 경사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눈 오거나 비 올 때 미끄러워서 이 봄을 잡지 않으면은 좀 걷기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폭이 좁고 높은 계단, 관리 부실로 미끄럽기까지 한 육교는 아이들이 오르내리기에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여기에 눈이나 비까지 내린다면 그 위험성은 대가 됩니다. 심각한 건 이 같은 문제가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 남구의 한 초등학교도 똑같이 아이들 머리 위로 전선이 지나고
북구의 한 초등학교 바로 앞에 설치돼 학생들의 이용량이 많은 이 육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다 찢겨 있습니다. 자치구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지만 미끄럼 방지 패드를 복구할 예산도 없었을까요?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최근 문제를 인지하고 학교 앞 육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교육청 점검 보고서에도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4곳의 육교를 찾아서 점검한 결과 저희들이 보기에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낙뢰나 단락 사고 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육교 이용을 자제하도록 요청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아침에 애들 등교할 때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폐쇄예요. 코로나 이전부터 있어요. 코로나 이전부터 제기된 해묵은 문제. 최후의 수단으로 육교 통행까지 제한했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점은 없습니다. 게다가 육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멀리 돌아서 길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통행 자제에 대한 협조가 잘 지켜질 리 없습니다. 문제가 부각되자 뒤늦게 구청에서도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대책을 공유했는데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의 확보와 결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뭐 작은 예산이 아니라 억 단위가 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급한 곳에서부터 예산이 확보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신 관로는 매설이 완료됐어요. 그 관로 안으로 위에 있는 공중에 있는 그 통신 케이블 선을 인입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좀 지연되고 있던 부분인데 제가 한전의 답을 듣기로는 4월 초까지 공사 완료되기로 계획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문제들, 더디기만 한 해결 방안. 내 아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어도 이토록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안전 약자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거기를 보는 시선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회에서 보는 시각이 매우 아쉬운 거죠. 사고는 방심하다 초래되고 순간에 발생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과 광주 시민이 오가는 통행로. 규정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은 목소리를 더하고 지자체는 빠른 시정을 촉구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길 지켜보겠습니다.